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에서 들려주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나만을 위하여 던지는 질문을 전해드릴 건데요.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비결. 지금 하는 일에 구체적인 도전 과제를 만들면 부담스럽게 많은 걸 바꾸지 않아도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면 보디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특정 몸무게에 도달하겠다. 근육량을 몇 킬로그램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면 된다. 그 밖에도 글 쓰는 게 취미라면 출판을 하거나 가사를 쓰는 방법을 배워 곡을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영상 편집이 취미라면 영상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 볼 수도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 개발을 위해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만으로도 좋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꼭 큰 돈을 투자하거나 거창한 일을 해야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이든 단순한 취미로 끝내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정도를 넘어서는 목표를 설정해보자. 이왕 운동하는 거 헬스장에 가서 30분 걷고 오지 말고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을 키워보자. 이왕 공부하는 거 책만 읽지 말고 학위 취득에 도전해서 업무 스펙을 높여보자. 목표가 높아질수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애초에 딱히 하는 게 없는데 도대체 무슨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일상에서 목표를 재설정해보자.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나의 일상을 돌아보자.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하지 않는가? 회사에 가려고 움직이지는 않는가? 샤워는 하지 않는가? 식사를 할 때 목표를 재설정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 동안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 먹는다. 식사 전에 꼭 물을 한껏 마신다. 이동할 때 목표를 재설정한다면 지하철 탈 때는 무조건 계단 이용하기,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생각할 수 있겠다. 샤워할 때는 트리트먼트로 머릿결 관리하기, 씻자마자 바로 보디 로션 챙겨 바르기 등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재설정하면 일상이 달라진다. 내 자신에게 변화를 안겨주기 때문에 다음 날이 더 기다려진다. 이것이 내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자 지루한 일상을 탈출하는 비법이다. 꼭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란다. 사는 게 지루할 틈이 없다. 나의 한계는 나만이 정할 수 있다. 이것밖에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딱 그만큼만 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만큼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긍정적인 상상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자신의 한계점은 높아진다. 꿈을 이루는 상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상은 자신감을 심어준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과정과 그 결과를 상상해보자. 모든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목표를 쉽게 달성하는 방법은 사실 별게 없다.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냥 하는 거다. 그럼에도 목표를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몇 가지 팁이 있다. 우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큰 목표의 모든 세부 과정을 작은 목표로 설정한 뒤 그 목표에 도달할 때마다 자축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어 새벽 수영이 큰 목표라면 제 시간에 일어나서 수영장에 들어가기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을 작은 목표로 만든다. 기상, 아침 식사, 수영복 챙기기, 수영장까지 이동, 수영복 갈아입기, 물에 들어가기를 목표로 세운다. 유튜브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첫 영상을 올릴 때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 즉 유튜브 가입 채널, 이를 생성, 영상 기획안 짜기, 영상 촬영하기, 편집하기, 제목 짓기, 썸네일 제작하기, 영상 업로드하기 등을 작은 목표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단계를 조금씩 나누고 그 단계에 도달할 때마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즐거울 수밖에 없다. 한 번에 모든 일을 하기보단 각 단계를 하루에 하나씩만 해보는 것도 괜찮다.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한꺼번에 다 이루어내려면 나도 모르게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오늘은 유튜브 가입, 내일은 채널 이름 생성, 그 다음 날은 영상 기획안 짜기 등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실천하다 보면 목표가 더 쉽게 느껴질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여기서 작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을 자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작은 목표들은 어떻게 보면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이 이룬 성과를 가볍게 여기고 축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멀었어. 고작 몇 개월을 해놓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자신을 엄격하게 채찍질한다. 우리는 안 그래도 주변에서 매일 잘해야 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여기에 나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심어줘야 하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 역할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할 수 있다. 혹시 지금 지치고 무기력해진 상태라면 그동안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 이렇게 과정을 세분화하고 자축하다 보면 자신만의 목표 달성 노하우를 터득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수월한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특히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하려고 하거나 생소한 일을 새롭게 시작해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하다. 처음부터 A에서 Z로 가기보다는 A, B, C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시간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새로운 일을 병행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사를 간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옮기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있던 짐을 정리하면서 남은 짐을 새로운 집으로 조금씩 옮기는 게 수월하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다. 매일 조금씩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즐겨보자. 꾸준함의 비결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비결은 반복이다. 꾸준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머리 좋고 똑똑하기만 한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 한 번 생각할 것을 2번 생각해보고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월등하게 유리할 텐데
꾸준한 사람은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한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대충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또 해보는 것이다. 꾸준하게 하는 것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무언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실수가 잦아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지루하더라도 계속 다시 하는 것이다. 즉, 정확히보다는 루틴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지치지 않고 반복하는 사람들은 시도의 수가 많기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 다양한 기회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 결국 최종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난 뒤 반복을 무기로 삼았다. 남들보다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것은 최고의 방패였다. 꾸준함의 두 번째 비결은 휴식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좌절해도 일어나고 어려움을 극복해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리는 쉬면서 늘 죄책감을 느낀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틈틈이 쉬는 시간을 즐겨 나를 무너뜨릴 정도로 큰 파도가 오지 않는다. 지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 그동안 해소해야 했던 피로가 몰려온 것이라고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 가자. 쉬기로 결정했을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푹 쉬어야 한다. 평소보다 내 잠을 자보자. 나도 모르게 눈이 일찍 떠졌다면 침대에 누워서 음악을 들으며 가만히 누워 있어 보자. 직장인이라면 과감하게 연차 휴가를 내버리는 것도 좋다. 뭐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지쳤을 때 쉬는 것보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지치기 전에 미리 쉬는 것이다. 습관은 단기간에 자리 잡는 게 아니다. 4일을 성공했으면 하루는 쉬고 다시 닷새를 목표로 해야 한다. 겨우 3일하고 포기한 내가 아닌 3일 했으니 오늘은 쉬고 내일 다시 시작하자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지칠 때 쉬는 것과 지치기 전에 쉬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 모든 에너지가 소비된 상태일 때는 긴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지쳐 있으니 자신감도 있게 되고 내가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지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은지 의심하게 된다. 반면 지치기 전에 주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면 회복이 아닌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생긴다. 이것이 나의 꾸준함의 두 번째 비결이다.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 일 자체는 쉬워질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꾸준히 하는 게 쉬워지지 않는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다. 슬럼프가 반드시 위기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잠시 쉬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꾸준함의 세 번째 비결, 즐겁게 하기. 잘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지금 하는 일을 즐겁게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은 주어진다. 그리고 나는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일이든 운동이든 취미생활이든 하고자 하는 일은 물론 하기 싫은 일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곤 한다.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잘하고 싶다는 의욕보다는 포기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즐겁게 하는 게 왜 어려울까?
각자마다 방식이 다르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 모두 재미있을 수 있겠는가? 매일 하던 일인데 가끔은 충동적으로 전부 지우고 싶을 때도 있고 예전에는 좋아했던 일인데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럴 때 내가 즐거워하는 행동과 즐겁지 않은 일을 함께하면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힘든 회사 생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기 위해 나는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다음 주에는 월급날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맛있는 점심을 먹어요. 4월에는 또 뭐가 있죠? 공동연차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김 변호사님 생일이네요. 우리 그날 뭐 할까요? 올해는 특별한 게 없는데 우리끼리 데이트해요. 이렇게 매주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기대될 만한 일을 만든다. 간식을 사서 동료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고 1대1 미팅을 할 때는 티타임을 가진다는 마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혼자 있을 때도 즐거운 생각으로 하루를 채운다. 우연히 발견한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해 보기도 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 영상을 감상하기도 한다. 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또 다른 팁을 공유하자면 내가 느끼는 즐거움을 자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 1시간 운동을 했는데 너무 개운해요. 내일 또 해야겠어요. 대리님도 해보세요. 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나온 거 있죠? 스트레스도 풀리고 꽤 재밌어요. 팀장님도 해보세요.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레스토랑 기억나지? 내일 아는 진이랑 가기로 했어. 다녀와서 어떤지 알려줄게. 물론 나의 이야기를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소식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 자체가 무언가를 부지런하게 추출하는 연료가 되기도 한다. 어제를 어떻게 보냈는지와 무관하게 아침은 오고 매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니 이왕이면 즐겁게 하루를 보내보자. 실패했던 일도 여유를 갖고 다시 접근해보자. 같은 길이라도 이번에는 색다르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 보자. 이유 없이 웃어보기도 하고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말고 대면대면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도 걸어보자. 피해볼까봐 손해볼까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오늘은 힘을 좀 빼보는 거다. 때로는 삶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꾸준함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꾸준함의 네 번째 비결, 목표와 상황을 분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도전을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라면 곰곰이 생각해보자. 과연 그 꿈이 힘든 걸까?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대부분 후자일 것이다. 공부를 예로 들어보자. 많은 수험생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공부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진다는 생각,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와 실제로 무관하다는 것이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나 역시 그랬다. 운동 자체는 귀찮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물을 챙기고 헬스장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냥 따뜻한 침대에 누워 푹 쉬고 싶었다. 그걸 모르고 운동이 힘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진짜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에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 바로 회사 근처에서 운동하는 것이었다. 집에 가려면 무조건 헬스장을 지나쳐야 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몇 년간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관찰해보자. 그리고 원인을 하나씩 정리해보자. 인간관계가 문제라면 상대방과 거리를 두거나 그를 차단해도 무관하다. 금전적인 문제라면 지출을 자제할 수 있는지,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지 생각해보자. 자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신이 문제라면 나만의 시간을 통해 중심을 잡아보자.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에너지를 충전시켜줄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비난과 불평, 핑계 대기를 멈추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만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라. 인간관계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 어떤 사람들과 소통해야 할까? 혼자만의 시간에 나는 연락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그 리스트에는 내가 소통을 희망하거나 다양한 분들의 이름, 회사, 이메일 주소, 그리고 특기사항이 적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거나 비슷한 취미가 있다는 것 등 대화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맞춰 정성스럽게 이메일을 보낸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공유하자면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이메일을 보낼 때는 절대 회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구절절 질문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 나는 이 점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대신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을 왜 존경하는지, 그 사람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설명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젠가 꼭 뵙고 싶다는 메시지를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은 어조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 날에는 온종일 설렌다. 만일 사실 회신이 올 거라는 기대보다는 무언가 시도했다는 성취감이 더 강하다. 그래서 답장을 받지 못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상대가 내가 보낸 메일을 읽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았다.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화려하고 비싼 옷과 화장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다. 남다르게 무언가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만으로 잠시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특별하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질 줄 알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적게, 희망은 많이, 먹기는 적게, 씹기는 많이, 푸념은 적게, 호흡은 많이, 미움은 적게, 사랑은 많이 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 속담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만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해보자. 2번. 마지막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진 게 언제인가?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계획한 적이 있는가? 3번.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번. 우연히 혼자 있게 되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가? 5번.
힘들고 지칠 때는 무엇을 하는가? 6번. 현재 자신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가? 회복이 필요한가? 7번. 최근 불안한 적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하여 자신을 위로하자. 8번. 자존감이 낮은가? 그렇다면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9번.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10번.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11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야기해보자. 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다. 12번. 최선을 다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13번. 정말 노력했는데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적이 있는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14번. 지난 몇 개월간 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15번. 현재의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가? 마음을 비우기 위해 어떻게 하고 싶은가? 16번. 평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반성하는가? 17번.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 적이 있는가? 18번.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가? 19번.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평가는 어떠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가? 20번. 평소 마주하기 두렵거나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1번. 그 사람의 평가와 시선이 현재 본인의 삶을 좌우하는가? 22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정의해보자. 23번.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한가? 지워버리고 싶은 자신의 생각, 고정관념, 편견이 있다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부분에 언론이 필요한가? 어떻게 언론을 시도하면 좋을까?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절제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업그레이드란 무엇인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보자. 자신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즘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언젠가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룰 방법을 조사해보자.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 시작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현재 기다리고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일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일은 무엇일까? 특별한 목표를 세우지 말고 행동에 집중해서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만약 그 일을 한다면 하기 전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번 주에 도전할 만한 일은 무엇일까? 작은 일이라도 생각해보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나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도전을 앞두고 어떤 느낌을 받는가? 만약 겁이 난다면 그 느낌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글로 작성해 보자.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쑥스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자.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만약 없다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보자. 내 일상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일상에서 새롭게 세워볼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작년 말 또는 올해 초 어떤 목표를 세웠는가? 내년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만의 인생 프로젝트를 설정해 보자. 거창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다. 잠시라도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일을 프로젝트로 설정해 보자. 지금 세운 프로젝트를 달성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몇 개월 단위로 프로젝트를 세분해 보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추천한다. 내가 생각하는 꾸준함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꾸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중 나를 즐겁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포기하고 싶은 목표는 있는가? 포기하고 싶은 이유는 그 목표 자체가 문제여서인가?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인가? 살면서 한 번쯤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리스트로 만들어 보자. 그 사람들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만의 멘토가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 사람에게서 담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멘토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 멘티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는가? 평소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돕고 있는가?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려보자. 당신의 일과를 구체적으로 되새겨보자. 내일부터 나에게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일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에게 매일 찾아오는 기회는 무엇인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은 하루, 아름다운 시간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곰아저씨 이야기에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이야기였습니다.